내가 평생 놀고 먹으려면 정확히 얼마가 필요할까? 아마 이 계획이 없었다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데에만 급급해졌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인생을 보내려면 10억이라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도 나는 못하겠다고 핑계를 댄다? 저는 진짜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평균보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옌마드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20대 초반이지만 유튜브도 도전해보고 사업도 도전해보면서 나름 여러 가지 실행들을 해왔는데요. 감사하게도 운이 많이 따라줘서 어린 나이에 비해 수입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제가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되게 막막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최근에 제가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날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정말 많이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건 나만 알 수 없다 싶어서 빠르게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살면서 이런 생각을 정말 자주 했었는데 갑자기 문득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내가 평생 놀고 먹으려면 정확히 얼마가 필요할까? 그리고 평생 놀고 먹을 생각이 없더라도 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삶이 너무 길잖아요. 저도 제 주변을 보면서 느끼지만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아무리 내가 좋은 직장을 다녔었고 이런저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를 써주는 곳을 찾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퇴직하고 나서 편안하고 의미있게 노후를 보내려면 돈을 얼마나 벌어야 하는지 그리고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이번에 그 해답을 얻었습니다. 아마 이 계획이 없었다면 저의 미래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데에만 급급해졌을 것 같아요. 제가 얻은 인생과 돈에 대한 실마리를 지금 풀어드릴게요. 우선 여러분은 한 달을 살아가는데 얼마가 필요하세요? 이건 20대, 30대 나이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요. 본인의 거주지, 생활 수준에 따라서도 다를 거예요. 또 내가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혼자 살고 있는 20대 초반인 현재 저의 기준에서 한 달에 대략 20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지금으로부터 제가 죽기까지 남은 여생이 80년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생활비 200만 원으로 총 80년을 살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한 달에 200만 원이면 1년에 2,400만 원, 4년이면 9,600만 원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가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경조사비가 많이 지출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4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라고 계산하면 되는데 그러면 4년을 사는데 1억이라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4년에 1억. 그럼 80년이면 20억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저라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인생을 보내려면 20억이라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달에 200만 원씩 80년을 살아간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각자 생활 수준 그리고 남은 여생을 생각해서 내가 노후까지 편안하게 보내려면 얼마가 필요한 사람인지 잠깐 이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이 계산을 하다가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옌마드님, 물가는 매년 계속 높아지는데 그럼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내가 계산한 금액의 이자 있잖아요. 어차피 이 이자가 물가 상승률과 비슷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물가는 제로섬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리고 물론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돈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한 달 비용을 계산하면 더 좋겠죠?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취업을 해서 퇴직을 하기까지 보통 25세에서 65세까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 경제활동을 하는 약 4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한다면 총 얼마를 벌 것 같으세요? 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 사람이 경제활동을 하는 총 기간 동안 대한민국 평균으로 약 8억 정도의 소득이 있다고 해요. 저희가 앞서 계산했던 20억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죠. 그래서 주변을 보면 노후를 보낼 자산이 부족해서 가슴 아픈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대한민국 평균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업 이외에 추가 수입이 필요해요. 보통 부업이나 사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만 해보지 실행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소득 피라미드 구조를 보면 부자는 늘 소수잖아요. 이 사람들은 안전하게 보호된 길이 아니라 리스크를 걸고 더 큰 파이에 베팅을 한 거예요. 그들의 부모나 조부모가 그랬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저희는 다수가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 소수가 선택하는 길을 가야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가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일에 도전을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른 길을 선택하라는 말은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길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나만 알고 있다? 그 말은 즉슨 수요도 없기 때문에 돈을 낼 고객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많거나 혹은 고객이 조금 적더라도 객단가가 높아서 큰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사업에 나만의 특색이나 혹은 내가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을 가지고 뛰어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조차도 처음엔 작았잖아요. 하지만 핸드폰 시장이라는 큰 시장에서 잘 버티면서 브랜드를 구축해 온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꼭 미리 수요를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많은 영상들에서 이야기해왔지만 돈을 버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가 뭐 전통적인 치킨 장사를 할 수도 있고 카페를 차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시장에서 더 많은 돈이 흐르는 시대예요. 온라인 사업, 말로만 들었을 땐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사람을 모으는 일, 트래픽이죠. 그리고 내가 모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공통적인 니즈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상품화하는 거죠. 그게 나의 추가적인 수익 파이프라인이 되고 나의 안전한 노후를 만들어 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도 지금 그 파이프라인을 하나하나씩 늘려가는 과정에 있고요. 그런데 실행력이 높다고 자부하는 저조차도 온라인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땐 정말 많이 망설였어요. 나 따위가 쇼핑몰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건 전문가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수많은 걱정들이 저를 가로막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용기를 내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막상 뛰어들어 보니까 별거 없고 누구나 도전하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사실 대부분의 일이 첫 시작하는 그 순간이 어렵지 몇 번 해보고 익숙해지면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사람들한테 컨텐츠를 만드세요, 상품을 판매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엄청난 지식이 있어야 할 것 같고 한 분야에 있어서 엄청난 전문가여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작조차 못하시는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제 22살인데 세상에 대해 뭘 알겠어요. 저는 직장생활도 안 해봤고 사회생활 경험도 별로 없어요. 그냥 카페에서 직원으로 1, 2년 일한 거? 정말 그게 전부거든요. 이런 저도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자료가 오픈된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컨텐츠가 없다?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정말 평범한 대학생이나 직장인이라면 엑셀이나 PPT 한 번쯤은 다뤄보신 적 있을 거잖아요. 그건 누구나 할 줄 아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저는 정말 엑셀의 이응자도 모르고 뭐 엑셀 함수 단축키? 정말 하나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걸 배운다면 내 업무의 질이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항상 했어요.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왕초보가 결국 예비 고객인 거예요. 이렇게 누구나 알 것 같지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주제를 하나하나씩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시작하기 전에 뭘 해야 한다? 고객의 수요를 미리 확인을 해야 한다. 그러면 같이 실제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일단 판다랭크에서 엑셀 양식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화면을 보시면 엑셀 양식을 검색하는 사람이 한 달에 1000명 정도가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적네요. 오른쪽 보시면 연간 키워드가 있잖아요. 대박! 엑셀 함수 정리를 한 달에 3만 명 이상이 검색을 하고 엑셀 단축키는 한 달에 17,000명이나 검색을 해요. 그리고 보시면 PPT 템플릿 2만 명이 검색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엑셀과 PPT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주제로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찾아볼 사람도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내가 이 주제로 컨텐츠를 만들 때 어떤 사람들을 메인 타겟으로 정해야 하는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엑셀 함수 정리 키워드로 보면 여성이 조금 더 많이 검색을 하고 20대 가 가장 많네요. 아마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분들이 많이 검색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요일별 검색량을 보면 확실히 쉬는 날, 주말은 검색량이 확 떨어지죠. 역시 주말엔 다들 일을 하기 싫은가 봐요. 그래서 만약에 엑셀 관련해서 컨텐츠를 만든다면 주말보다는 주중에 올리는 게 더 반응도가 좋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개발, 경제 쪽 컨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니까 제가 만들어 볼 만한 컨텐츠 주제도 한번 찾아볼게요. 뭐가 있을까? 적금 추천 컨텐츠를 찍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컨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죠? 우선 사람들이 적금에 관심이 있는지 수요부터 확인을 해야 한다. 이제 아시죠? 검색을 해보면 월 검색량 34,000. 와, 역시 엄청 높네요. 근데 발행되는 컨텐츠는 400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20대 여성이 가장 많이 검색을 하는데 실제로 제 채널 시청자 비율을 보면 20대 여성이 가장 많거든요. 그러면 이 컨텐츠는 제 채널에 적합하다는 거겠죠? 이 영상은 20대 여성들이 반응할 만한 제목과 내용으로 컨텐츠를 만들면 되겠다 라고
하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사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영상의 성공 확률도 높아지겠죠? 근데 아마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또 이런 핑계를 대실 거예요. 저는 처음이라 블로그 글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유튜브 영상 대본을 초보인 제가 어떻게 쓰나요?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이런 핑계도 안 통합니다. 왜? AI가 다 써주거든요. 저도 요즘에 컨텐츠 제작하는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많이 쓰고 있는 툴인데 판다 AI에 들어가 볼게요. 블로그 제목 만들기에서 주제에 엑셀 함수 정리 적어주고 타겟 연령대는 20대, 성별은 전체로 해볼게요. 그리고 연관 키워드는 원하는 걸로 적으면 돼요. 보통 엑셀은 직장인들이 많이 찾으니까 저는 직장인이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생성 누르면 이렇게 알아서 제목을 추천을 해주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챗GPT한테 제목 만들어달라고 부탁하면 그냥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정말 옛날 자료들로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실시간으로 상위 노출되고 있는 컨텐츠 그리고 역대 조회수가 가장 높았던 컨텐츠들을 참고해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뽑아주는 퀄리티 자체가 완전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내 컨텐츠를 클릭하고 보게 만들기 위함이지 그저 아무 제목이나 많이 뽑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람들이 이미 많이 클릭한 컨텐츠를 참고해서 제목을 만들어야 하고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해서 내 채널 느낌에 맞게 변형해주면 가장 좋겠죠. 그리고 제목뿐만이 아니에요. 글도 AI가 써줍니다. 글 초안 기능으로 들어가서 똑같이 엑셀 함수 정리 20대 관련 키워드는 직장인 넣고 생성하면 와 이렇게 머리글부터 본문, 결론까지 글의 뼈대를 다 잡아줘요. 진짜 미친 세상 아닌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글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올리는 건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결국 컨텐츠에 나라는 사람의 생각과 매력이 묻어나야 돼요. 그래야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자료들과 달리 고유한 나만의 컨텐츠가 되고 그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이 구독을 하고 제 채널을 계속해서 찾게 되는 거죠. 물론 AI가 만들어주는 글의 퀄리티도 높지만 이건 하나의 뼈대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나만의 생각, 지식, 경험을 덧붙여서 컨텐츠를 만들면 컨텐츠를 만드는 제작 시간은 줄이면서 고유한 나만의 컨텐츠를 완성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GPT가 써주는 글이 너무 뻔하고 재미가 없어서 AI로 컨텐츠를 만든다? 사실 실용성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서비스처럼 실시간으로 조회수가 높은 컨텐츠들을 참고해서 만들어주는 AI 툴들을 보면 와 진짜 기술이 점점 미쳐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다만 저의 한 가지 확고한 생각은 이미 구글에 너무 많은 자료들이 넘쳐나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AI가 쓴 글들까지 넘쳐나게 되면 온라인에 떠돌아다니는 자료 전반의 퀄리티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나의 고유한 생각이 포함된 컨텐츠들이 점점 더 귀해지고 값어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좋아지고 누구나 동일한 시작점에서 공평하게 시작할 수 있는 시대인데 이런 세상에서도 나는 못하겠다고 핑계를 댄다? 저는 진짜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가뜩이나 우리 Z세대들은 인터넷 그리고 기술을 활용하는데 너무 익숙하고 유리한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똑똑하게 잘 활용을 해야겠죠. 자, 오늘 저희가 평생 놀고 먹으려면 얼마를 벌어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온라인에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까지 왔는데요. 사실 제 생각은 늘 한결같아요. 평균보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다수가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길에서 수익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모으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의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려면 얼마가 필요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돈을 벌기 위한 계획도 오늘부터 차근차근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늘 말하지만 100명 중에 99명은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만 하지 실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실행하는 100명 중에 1명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